여러분,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송원석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는 투톱이라고 그러지만 원내대표는 원내를 책임지는 원내대표입니다. 당의 대표는 110만 책임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대표는 장동혁 한 사람입니다. 여의도 오퍼컷 여의도연구원 장해찬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송원석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언론이 막 대서특필하고 심지어 오세훈이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그게 뭐 당론이냐 뭐 절차를 안 밟았다 뭐 이따위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 문제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당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직함과 다르게 네. 전 당원 투표와 국민의 여론조사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 말 한마디가 뭐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입장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당론에 준하는 강력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게 싫으면 제가 늘 말하지만 네. 누구든 전당대회에 나오면 됩니다. 현직 시장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때 수원시장 했던 양반 나와가지고 막 최고위원 되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또는 어느 국회의원이든 원외 인사든 원내 인사든 네.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나와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내가 선택받은 만큼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정말 기적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장동혁 대표 앞에서 이제 와서 궁시렁 거리는 게 저는 책임 정치가 아니다. 네, 네. 책임을 질 거면 나와가지고 그 지금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표를 받은 다음에 말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10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있습니다만 네. 또 보나마나 여러 의원들이 작당하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사퇴하라 하고 모욕 주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때 일부 지지자나 당원들이 나는 뭐 국민의힘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지지 안 할란다라고 해버리면 장동혁만 벼랑 끝에 몰린 촛불이 되는 거예요. 네. 바람 앞에 촛불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장동혁을 지키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말한 기자회견이나 지금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버리고 다시는 제도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장동혁 개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제도권 정치 안에서 살리게 살아 숨쉬게 놔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체절명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송원석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국힘 관심 끌란다 하는 게 무슨 심정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네. 그게 얼마나 배부른 투정이고 실제 정치권에서 어쩌면 그런 행태야말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라는 걸 제가 좀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하루 동안 좀 숙고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게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1심은 2심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예. 3심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고 땅땅땅 판결이 나왔어요. 예. 다만 그게 2심으로 돌아가서 형량이 확정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재판이 중단되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럼 법리적으로는 이재명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거죠. 유죄는 확정된 거예요. 그럼요. 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형량만 남아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1심 형량이 징역 1년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2심에서 형량을 좀 깎아줘도 벌금형으로 내려오기가 특히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든 네. 사건입니다. 법리적 상식으로 보면. 예. 그런데 그렇게 3심에서 법이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면서 떵떵거리고 있고 재판도 중단시키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이 나왔는데 2심, 3심 모든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치 백기투항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일인 것처럼 막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선을 그은 것이고요.
우리가 민주당처럼 판사를 좌표 찍고 판사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양심의 법정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그런 말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법 절차대로 아직은 우리가 이거를 2심과 3심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뿐인데 네. 네. 정작 사법부 부정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양심의 법정 좋아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그리고 그들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언론이 이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질퇴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질퇴할 거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10배, 20배의 질타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다분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뭐 강경한 이야기나 뭐 사법부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오세훈이도 장동혁 대표를 계속 흔들고 있고 특히 그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보도를 보니까 전현직이라고 굳이 썼어요. 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짓거리. 25명이라고. 예.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하루라도 당협위원장 한 사람 다 합하면 몇천 명 될 겁니다. 그렇죠. 현직이 아닌데 예. 전직이 끼어들어서 서명에 이름 올리고 언론은 그걸 20몇 명이라고 해요. 예. 근데 제가 세보니까 예. 여기서 전직 빼면 20명도 안 돼요. 18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18명이라 해야죠. 아니 전직 붙들고 성명에 이름 올리는 게 무슨 추레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거기에 김종혁이도 이름이 들어가 있던데. 제명당한 김종혁이 성명에 같이 이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원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건 확인한 사실인데요. 예. 일부 당협위원장들에게 네. 김종혁이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어허. 여기에 성명서에 이름 올려달라고. 그럼 이건 뭐냐? 제명당한 사람이 주도한 성명서에 이 25명이 이름 올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 사람들 사실은 다 당원권 박탈하고 네. 이 중에 현직인 사람들은 이방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구 공천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체 당협에 대한 감사 결과 37명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당무감사위에 그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예, 그거가 별개죠. 그러니까 별개로 여기에 현직 18명이 있거든요. 이 18명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제명당한 자와 작당해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데 지방선거 이 사람들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공천권을 어떻게 줍니까? 긴급 조치로 그 18명에 대한 공천권 부터 일단은 박탈을 시켜야 예. 됩니다. 저는 그 37명 명단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도 37명과 이번에 이 18명이 겹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꽤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지방선거 앞두고 이 내부 분란이 우려가 돼서 다 지방선거 후로 밀어놨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놔두고서는 선거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18명이 무슨 네. 지방선거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정신 박힌 사람을 자기 지역구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 공천하겠어요? 네. 다 저 한 달 같은 것들만 공천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위 의결로 네. 당무감사위, 윤리위 거칠 필요도 없이 네. 긴급하게 이 18명에 대해서는 심각한 행위로 직무 정지를 때리고 네. 네. 이 18지역구의 공천은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이 18명에 대한 처분은 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더라도 긴급 직무 정지가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동안 당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잖아요. 네. 당원 당규 개정, 당 강령 개정, 그다음에 당명 개정 이런 작업들을 해왔는데 지금 어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명 개정 문제는 지방선거 후로 미루기로 했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미래연대나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 두 가지 최종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당명 개정 작업을 김수민 전 의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김종인 밑에서 만들었던 사람이고 나름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라서 개파를 초월해서 직책을 맡겼는데 결과물이 형편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찾아야죠. 그냥 깔끔하게 대다수 당원들은 뭐 미래공화당이든 네. 자유공화당이든 예. 공화당이든 뭐 국민공화당 이런 이름을 원했지 뭐 미래를 여는 공화당, 미래연대 뭐 이런 식의 정체불명의 당명이 100년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우리 주된 지지층,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아하.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 걸로 봐야 돼요. 아하. 이렇게 어줍잖게 당원들이 반대하는 이름을 밀어붙이느니 일단 큰 틀에서 공화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이름으로 일단 널리 알려진 국민의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 이후에 공화라는 단어가 주축이 된 깔끔한 당명을 다시 선택하자. 네, 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고 볶고 난리 칠 텐데 당명 가지고 또 의원들이랑 무의미한 소모전할 필요가 없다. 아하. 지방선거 이기고 서울과 부산은 이기고 장동혁 체제에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바꿔도 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때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전문가를 섭외해서 당명 개정 작업을 해야겠죠. 네. 예.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저희가 대자유청 그 공동 여론조사를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저희가 핵심적으로 좀 질문 던진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공정했다, 적절했다가 30%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법리도 증거도 불충분한 부적절한 재판이었다. 정말 잘못됐다가 62% 나왔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그 조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물가가 제일 문제라. 제일 문제가 물가다가 38%인가?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 물가하고 부동산하고 저 일자리에 나오는 그 그림이요. 저기 저 보시면 물가가 38%, 부동산이 21%, 일자리가 15% 이런 순서로 심각하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우리 6.3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이 뭔가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 데이터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 네. 경제 폭정에 네네.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 여론조사 그대로 네. 물가 문제. 네. 이제요. 그 소위 말하는 여름철 되면 전 평양냉면 참 좋아하는데 웬만한 평양냉면 다 2만 원 하게 생겼어요. 못 먹죠 이제. 삼계탕 다 2만 원 하게 생겼어요 한 그릇에. 농담이 아니고. 그 그림의 냉면이 됐어. 그러니까요. 그림의 이거 떡이. 이제 서민들이 먹기 힘든 음식 됐어요. 예. 물가 문제.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 여러분 서울 경기도에서는요 아파트 전세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전세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 세 가지만 국민의힘이 주구장창 3개월 떠들면 서울과 부산 이깁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로 관심이 못 가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장동혁이 잘했니 못했니 장동혁을 뭐 사퇴하니 마니로 하니까 네. 이재명만 신나고 한동훈만 신나는 거예요. 저 여론조사에 나온 1, 2, 3등 이야기만 3개월 내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전략이 없어요. 그거예요. 네. 결국 경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아젠다가 없거든요. 왜 정답이 나와 있는데 친한 게 떨거지들은 그렇다 치고 대안과 미래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저 정답을 외면하고 우리 당의 문제로 자꾸 이슈를 뺏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도 그러면 민주당에 부역하는 배신자이고 모르고도 그러면 그 지능으로는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기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의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10시 반 의총에서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과 인신공격 뭐 정말 모욕주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인데 저도 의총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기사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유튜브에 열심히 댓글 달고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장동혁이 고꾸러지면 장동혁이라는 개인 하나가 고꾸러지는 게 아니라 그가 지키고자 했던 그가 지키면서 싸웠던 모든 가치들이 다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부른 소리 하면서 장동혁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의심을 한 해 만에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제도권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약간의 다른 관심사와 약간의 다른 의견과 주장이 있더라도 제도권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활동은 활동대로 하되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거 이렇고 저거 이렇고 막 따질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일단 지선을 이기고 장동혁 중심으로 당을 재정비한 다음에 다른 목소리도 내야 하는 겁니다. 예.
이 국회의원들이 뭐 본회의장에서 지 스마트폰 보다가 사진 찍혀갖고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또 제가 정치인들하고 토론회 가면은 뭐 그렇게 바쁜지 토론장에 앉아서까지 자꾸 지 스마트폰 가지고서 뭐 문자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정치인들 맞아요. 중에 특히 있는데 네. 장도혁 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장도혁 대표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100% 몰입하고 집중하거든요. 식사하실 때 핸드폰을 안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장도혁 대표가 이제 10시 반부터 의총에 들어가면 아마 핸드폰 같은 거 볼 생각 안 하고 그게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집중해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장도혁 대표는 지금 장도혁 대표를 지지하는 이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해찬 이 부원장이 이제 너무 막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장도혁 대표한테 힘을 모아달라 그랬는데 막상 의총장에 들어간 장도혁 대표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기도 힘들지만 보내도 못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있어요. 당대표실,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국민의힘 의원회관의 장동혁 의원실, 이거는 114에 물어보시면 나와요. 거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문자하세요. 또 전화로 전해달라고 그러세요. 누군가가 받아요. 그 누군가는 장동혁 대표의 비서들일 거예요. 그 비서들한테 지금 우리가 나 누군데 장동혁 대표를 열렬히 지지한다. 절대 의총장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라. 이거를 지금 꼭 전해달라. 그러면 비서들이 모아가지고서 의총장에 들어가서 메모는 전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장동혁 대표를 함께 지켜나가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네. 자, 우리 여의도 오퍼컷 장해찬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